자,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극대극소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게 뭐였었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녀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3차 함수는 4차 함수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이나 이러한 지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의 값이 만약에 x 이퀄 a고 이 값이 x 이퀄 b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f 프라임 a나 f 프라임 b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양수 우리가 x의 값이 a 값보다 작으면 f 프라임 a 값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어떤 f 프라임 x의 형태는 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양수 형태를 띄고 x의 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경우에는 f 프라임 x의 형태가 밑에 보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음수 형태를 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애들이 이제 양수, 음수, 0 되는 걸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와 미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우리가 저번에 이제 2번까지 2번 할 차례 나온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위에 올라오는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극점이라고 하고 이때 이 녀석들이 갖고 있는 y의 값들을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녀석을 극대값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는 이 부분은 극소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의 부호들을 그 사이의 부호 값들을 다 잡아주고 그걸 갖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죠. 3차 함수의 경우에는 x절편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대략적으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정도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3차 함수,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는 하죠. 보고 싶으면 인터넷 찾아봐. A4지로 한 장 반쯤 써 있어요. A4로 한 장 반이면 종이 비행기 하나에다가 반 개가 더 나와. 뭐는 거의 그 시간. 그래서 증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장 반쯤 써 있거든.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고 해서 실제로는 쓰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한테 x절편을 물어볼 때는 인수분해되는 수준에서만 물어보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 결국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보통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그 값들이 잡혀 있는 x의 값을 잡아주고요. y 절편 값을 보통 보여줘요. 그리고 x 절편에 대한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배우시면 다음에 더 배우시면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얘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이게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쪽은 빨리빨리 떨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는 게 점점점 폭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이 변곡점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미분을 두 번 하면 알 수 있어요. 미미분. 이계도 함수랍니다. 이계도 함수. 네. 우리가 아까 보통 우리가 저기는 fx, f 프라임 x를 도함수라고 부르잖아. 두 번 한 새끼를 이계도 함수. 이계도. 이계. 거기서 걔는 여이야, 아이 아니. 계도 함수. 개도 기회도.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보기 문제 1번은 안 했죠? 네. 원래 이 부분에 대한 보기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할 게 없죠? 네. 원래 그냥 할 수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잖아. 네. 그럼요. 근데 이거를 도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녀석을 미분을 했을 때 나온 f 프라임 x에서 입장을 볼 때
이게 0이 2x-4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f'2가 0 0이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실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 구간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X는 2. x는 2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때 접선의 기울기 값이 0. 제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됐어? 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될 것이고 여기서 x 값에 따라서 f'x와 fx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x의 값이 우리가 지금 2일 때 f'x의 값이 제로가 된다라고 했죠? 네. 그럼 그 2의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 7,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예. 사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원래 이런 거죠. 자, 이 녀석보다 작은 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보다 작은 수를 갖다 넣으면 f'x가 음수죠. 네. 2보다 큰 수를 넣으면 양수죠. 네. 그럼 f'x가 음수가 된다는 건 그래프가 감소함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됐어? 네. 양수면 증감수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소되다가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기본 문제로 넘어가면은 2차가 아닌 그 이상에 대한 것들로 보게 되는 거야. 에휴 자, 기본 1번을 볼까요? 쌤, 네, 그럼 그 값이 2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x가 2일 때 극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또는 x가 2일 때 극속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바는 있긴 해요. 3차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는 새끼가 존재했었죠. 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애가 점점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다시 점점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로 이때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제로가 됩니다.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fx가 x 세제곱이면 f'x는 3x 제곱이기 때문에 그치? 얘가 0일 때가 x가 0일 때가 f'x 0이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도 양수고 0보다 클 때도 양수야. 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갔다가 올라가시게 될 거라고. 그럼 이때는 이 녀석을 그 값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거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 값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되는 거?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네. 오늘 알겠냐고. 까다로워. 뭘 까다로워, 그지? 극값이랑 극소값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동안은 한글 그릴 줄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그려보겠다가 사실 목표예요. 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됐지? 네. 그러면 너네는 뭐 아시다시피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 형태를 가질 거니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 값은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f'x가. 그래서 표를 그리는 거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f'x는 0의 값을 가질 것이고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게 되면 그냥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양수죠.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값을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0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음수죠. 네.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양수죠. 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간다니까 왜 갑자기 반대로 얘기해? 그치? 네.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으면 얼마의 값을 갖냐면 0이죠. 네. 그치? 네. 1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얼마? 마사? 이렇게 되는 거니? 네. 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이 보통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y절편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의 값을 가질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여기 닿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지. 됐습니까? 네. 네.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의 값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4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여기서 0의 값을 갖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됐어? 좀 더 나아가서 x절편 값은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구할 수 있구나. 얘는 심지어 못 구하나? 왜요? 왜? 2로 유수분 어떻게 구하죠? 네, 1도 돼. 마이너스 1도 되잖아. 마이너스 1에서 하나 될 거니까. 그러면은 x가 2차식으로 분리가 되니까 구할 수 있죠. 구하려면. 네. 가끔씩 어떻게 구하죠? 할 수 있잖아. 그런 사고 높고 미끄러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여기가 2돼. 됐어? 네. 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보통은 절편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 네. x절편 쪽. 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값은 언제야? 마이너스 극소값이 아니 마이너스 극소값이 마이너스 4, 극대값이 영. 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2번에 있는 녀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그러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그쵸? 네. 자, 마이너스 6으로 살짝쿵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가?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녀석은 x의 값이 그래, 밑에 잡으니까 별로 안 좋은데. (1, 2) f 프라임 x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네. 자,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거 넣으면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값을 넣기 참 애매하긴 한데 2분의 3, 1.5 같은 걸 넣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값이니까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고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될 텐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네.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됐어요? 네. 네. 자, fx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싫다. 숫자가 너무 크다. 자, 마이너스 14, 15 얘는 1인데 옆에 게 싫으네? 얼마나? 마이너스 16에 자, 36에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1. 6이죠? 네. 그러면 얼마? 2냐? 몰라요. 저게 바로 돼요. 왜? 마이너스. 아 되네? 그거 맞아요. 이게 어려워. 맞아요. 약간 calculator. 됐어요? 네. 그러면 너희들은 뭘 원하시는 거냐라고 하면 그래프가 1,1을 지나시고 2,2.
2,2를 지나시는 녀석인 거죠. 1,1, 2,2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여기에 6쯤을 지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셔다가 1,1에서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다가 다시 여기서 찍어서 민폐다. 이렇게 내려가시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나? 네. 네. 1번은 시험인데 2번은 또 이렇게 그지가.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들만 볼 거야. 그래서 극소값은 지금 보시다시피 1이고 극대값은 2가 되시는 거고. 됐어? 우리 네 근데 개. 보통은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극소값을 얘기하면 언제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통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F1이 1이다 라고 쓰는 게 좋아요. X가 1일 때 Y값을 1 갖는다를 같이 표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X가 2일 때 Y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됐나요? 네. 아니 뭐표 그리면 다 써있잖아. 에이. 이제 한 야, 문제는 아직 한 문제는 네 개야. 문제가 4개야. 한 개. 한 문제 네 개를 배워야 돼요. 자, 줍니다. 네. 지워 되죠? 예. 아, 드디어 동고가 됐구나. 사실 이 단어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프 어떻게 잘 그릴래?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잘 그릴래가 너무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 3번을 할 건데 이 값을 조사해라. fx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f'x는 계산을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의 값을 갖습니다. 그냥 노멀한 참. 노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새끼가 0인 녀석을 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x-1의 제곱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네. 1일 때 0인데 그러면 이 형태가 되면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 약간 밑으로 쳐지니까 너네가 보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 값이 없네. 처음에 이쪽에다 그려보자. 얘는 지금 1을 기준으로 0인 거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1보다 작아도 플러스고 1보다 커도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치? 네. 네. 그리고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1,1을 지나. 네 1,2를 지나고 그치? 네. 네.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죠. 네.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시는 아.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어. 그래요.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없다. 없어. 역시 없는 게 맞구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x 이꼴 1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서가 바로 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극대극소는 없습니다. 굳이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나눠서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네. 그냥 그 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이거 그래프 좀 더 그릴 거예요. 쉬는 시간 갖겠지만 그래프 얘기 좀 쭉 다 해고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려워. 자, 우리 이제 다음 거 문제를 풀어볼 건데 2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뭐 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요거는 그리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니? 네. 자 인수분해 이건 안 되죠. 네. 안될것 같이 생겼네. 안 될 거 되고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안 되잖아. 무슨 재주로. 안 되죠. 그치.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갖고 판별식을 돌려보니 오. 판별식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의 36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48 그쵸? 응. 그럼 0보다 작죠? 네. 네. 허브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없다 이거. 저게 없는 거지. 그 값이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응. 그 값이 없네. 그렇죠. 그 값이 없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냥 끝낼 건 아니고 잘 봐. 이 상태에서 이 새끼를 표준형으로 돌려봅니다. 아, 이 새끼를 표준형으로 돌려보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기울기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언제? x가 1일 때. 1일 때. 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을 갖는다.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도 표를 그려줘? 그리는 게 별 의미는 없는데. 내려갔다 넣으면 마이너스 5 그냥 0인데 얘가 1이다 1.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어차피 이 새끼도 음수고 이 새끼도 음수란 말이야. 양쪽 끝에서. 그래서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니 그냥 1이던데요 1. 그렇네. 그냥 1이네. 네. fx는.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요 점에서 애가 내려오다가 저 위에 3이니까 이제 여기쯤 여기 3이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려와야 되잖아.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얘가 갖고 있는 기울기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로.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변곡점이 1인 거죠. x = 1에서 변곡점을 갖는 거죠. 반복점이다. 아 얘도 그 값이 없다니. 그 값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인수분해 안 되면 바로 판별식 돌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뭘 하시냐? 이계도 함수를 한번 더 구하셔도 돼요. 미미분. 어차피 이계도 함수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여기서 f2'x를 구합니다. 또. 아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겠다. 미분한 새끼 또 미분한다. 함수를 또 그러니까 쓰는 1일 때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 x 플러스 6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계도 함수의 값이 0일 때 변곡점이 나타나요. 오. 1일 때. 0일 때. 아 0일 때. 이 녀석이 0일 때. 그러니까 x가 1일 때죠. 그럼 x가 1일 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녀석에 대한 변곡점의 기울기 값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때 x의 값, 저기 y 값이 나타날 거고 그거 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게 도함수 신비롭고. 자, 기본 문제 4번을 봅니다. 이계도 함수는 원래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야. 네. 또 요 그래프 구하고 극값 구하고. 근데 이계도 함수를 왜 설명해줬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8x의 4제곱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애잖아. 3x. 3x인데요? 3x냐? 6제곱.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x 플러스 9. 플러스 9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변곡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이건 도함수만 갖고 변곡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도함수는 표준형 못 그리죠. 3차식으로. 그렇네. 그럼 얘는 이게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변곡점이 나타날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f'x가 필요하시고 본본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네요. 오 흉측 됐니? 네. 뭐 되게 패턴적인 게 보이시잖아? 네. 12 그러면은 백신 12에 장난 뭐 12x 제곱에 24 마이너스 x 24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2고요. 그치? 네. 그러니까 너네는 12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의 도함수를 표를 그려보시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대 2일 때까지 그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f'x는 0, 0, 0이겠죠. 네. 네. 어차피 이걸 구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 같은 걸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네. 값이 요 사이 값은 0 집어넣어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뭐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3 되지. 아이 여기가 마이너스. 저희가 마이너스 때. 여기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였네. 네. 그 다음에 0 같은 거 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참 애매하지만 1.5 같은 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사실 플러스 형태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 올라가시는 이 글씨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자, 원래는 여기 있는 값을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되거든요. 패스. 언제 넣니 이거? 자, 이 새끼가 22, 이 새끼가 마이너스 10, 이 새끼가 17이래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이러면 이제 x축하고 y축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비율 버려. 네, 비율을 버리고 그리셔야죠. 이거는 약간 꼬불꼬불이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완전히 비율을 버리고 그릴 거라.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2쯤 된다. 그러면 얘가 17쯤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면 여기쯤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이 9니까 여기 9.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일 때 22, 그 다음에 2일 때 1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셨다가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9를 지나고 22를 지났다가 여기를 17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시는 더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뭐야? 그래서 저게 3차 무슨 4차라고 있어. 4차요. 뭐하는? 얘네가 다 0이 되는 지점들이죠. 네. 됐나요? 네. 일부분씩 다 써버렸어. 금방 얘기한 김에 요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어차피 너네한테 이계 도함수 잠깐 보여준 김에 이 녀석의 이계 도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36x의 제곱 마이너스 48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12로 묶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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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네 인수분해가 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 되지. 정확히 할 수 있잖아. 강제 있어. x 값은 1분의 4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근거이네요. 그치? 네. 네. 그러니까 왜? 잘못됐어. 근데 저렇게 하면은 저거 표시할 수 있나? 근데 할수 밑에 있긴 하지. 밑에가 3 아니에요? 아 밑에가 3이죠.
오. 얘가 얼마냐? 7이요. 얘가 2점면. 2.2 7 이거 약간 4 2점. 아, 기다려봐. 0 2.2 2.4 2.6이구나. 결국 루트값까지 계산. 26의 제곱 말고 몇 요거 초 만에 그게 준을 아니라 누나 이거 안 몰라? 루트 4 2죠? 네. 네. 루트 5가 2.2고요. 아 비교하는 거예요? 약간 누나 루트 뭔지 알아? 9까지 다 아 20, 0.20 0.2씩 늘어나. 왜? 소수 첫째짜리만 보면. 그래서 소수 첫째짜리까지 비교하기 되게 쉬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0. 얼마에서 1보다 안 되는 어딘가 0과 1 마이너스 1 사이 어딘가에서 변곡점을 갖게 되는 거고. 엄청 애매해.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면 4.6을 3으로 나누니까 1과 2 사이에 어디선가에서 변곡점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공곡점이 두 개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 꺾이는 구간을 알 수 있는 거고, 올라가다가 한 번 더 꺾이는 구간, 여기 내려오다 꺾이는 구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너희들에서 알고 있는 거. 미쳤네. 진짜 수학 포기하고 싶게만. 뭘 포기하게 싶구만. 함수를 진짜 이 새끼 3차함수 미분하면 진짜 접겠구만. 벌써 지금 공곡점이에요 지금. 저 삼각함수에 미분하면 어떻게 하래? 삼각함수도 이렇게 그리는데. 저거 봤어요 그거. 네이버에서. 삼각함수 미분 어떻게 돼? 제가 이런 거 나중에 애초에 삼각함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그래프 그려. 지수함수, 우와 생각함수. AX 제곱 사인. A 말고 그냥 2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이거 대학 가려면 해야 되는 건가? 지수함수를 안 2분한다. 가야겠다. 대학 안 가면은 시간차 생길 필요도 없어. 난 대학 안 가야 돼. 대학에서 저거 배워요. 대학에서 배우냐고? 네. 어디 가냐에 따라서. 난 저도 대학 안 가고 사업이나 할래요. 나랑 사퇴하자. 사업은 어떻게 해? 무슨 돈으로? 그거 보였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가고 뭐 할 건데 사업.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몰라요? 그 정부에서 준 청년 지원금. 서결이 바뀌면 안 줄려. 줄걸? 엄마한테 지금부터 학원비를 모아달라고 해 그냥. 그런가? 근데 아직은 포기하기 약간 느려요. 어? 아직 중학생이잖아. 엄마한테 엄마 학원비 주지 말고 나 사업할 거니까 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돈 모아서 나한테 줘라고 하면 등짝 스매싱은 맞을 거야. 엄마는 겁나 쳐맞을 걸. 야 무슨 사업이야? 그렇죠. 은혜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좀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채업에 그래서 엄마한테 지요. 상황은 소리 되는 거. 용재 쌤이랑 동업해야 돼. 은혜는 뭔 사업? 은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업하기 힘들어. 우리 약간 마인드가 다 닫혀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내수 시장이 너무 작잖아. 네? 뭐 하면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게 적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만약에 너네가 무슨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 너네가 팔 수 있는 최대치가 5천만 개. 우리 인구는 5천만이잖아. 네. 아 그렇네. 네. 중국 가서 팔면 중국 개많이 벌네. 10억이잖아. 우와. 20억인가? 걔네 2억. 야 하나가 걔네 이거는 거의 바로 1, 2. 10억이 들어. 걔네 10억이 14억 정도. 14억인가? 뭐 어쨌든. 보시스. 그럼 걔네한테 물건 팔면 최대치가 14억이죠. 보시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잖아. 그러니까 인도에 팔아면 더 많이. 우리가 벌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면 국내에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만들 때 우리나라 말로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개수가 5천 개가 한계죠. 아. 중국에서 팔면은 사실은 뭐야? 그냥 배송한다고 하는 걸 해도 14억을 배송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개밖에 배송을 못 하는 거죠. 기가 막.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사업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우리나라 내수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항상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왜 국내의 대학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 옥스퍼드. 대학을 유학 갈 수 있으면 유학 가세요. 오. 맞잖아.
유학 갈 수 있으면 유학 가셔야죠. 가서 은혜 진짜로 과고 정도 다니시면 유학 그막 여행 같은 데 막. 아니 그게 아니라 과고 다니시면은 결연 대학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되겠네요. 네. 결연 맞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학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대학에서 너희들 알고 있죠. 결연 맞은 대학이 얼마나 수준이 좋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경기부. SAT를 보고 너네가 그 대학이나 아니면 그 외의 대학이라고 해도 SAT 시험 봐가지고 원서를 넣고 합격자를 받을 수도 있고 장학금 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SAT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건 미국 애들이 받는 장학금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애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는 애들의 절반 이상은 장학금을 받고 가죠. 장학금을 받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너네한테 학비는 다 제외시켜 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숙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너희들이 쓰는 용돈 정도를 받는 게 단 거죠. 어차피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셔도 너네 학비 내고 그치? 그 다음에 너네 용돈 주고 하면 너네 엄마 아빠는 1,000만 원 이상 넣어야 돼. 1년에. 너네가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만 쓰겠어? 뭐 자본하고 50만 원 갖고 되겠냐고. 대학생이면 가능. 모르겠는데. 너네 잘 생각해봐. 하루에 밥 한 번 먹어야 되지.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학교 다니면. 네. 집 앞에 대학 없잖아. 네. 교통비, 교통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너네 하루에 10,000원 이상 들어가. 월세. 여기서 좀 많이 나가는데.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왜요? 아, 교통비하고 밥을 먹으니까 굶을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 달라. 약간 사과 같은 거 먹으면서 가는 거죠. 남다르게 태어났으니까. 역시 유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14,000원씩 쓴다고 30일 쓰면은 42만 원이야. 와. 교통비만. 밥하고 교통비만.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50이야. 우와.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너네 50만 원을 쓸 거잖아. 그러면 학년전에 600을 쓸 거야. 우와. 그치? 대학교 등록금 얼마야? 엄청 비싸. 너네 웬만한 데 싼 데 가도 400이야. 와. 거기다 합치면 2학기 내니까 800이니까 1,400 내야 돼. 너네 부모님은 너희들이 대학을 가는 순간 1,400 이상의 돈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학원 비용보다 싸지 않을까요? 학학. 아니 그렇긴 된대. 그런 생각을 해보는 내 얘기는 이거야. 어차피 너네한테 1,400만 원을 국내에 있을 때 줘야 돼. 그치? 네. 학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너네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서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 비용을 받은 상태에서 1,40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살 수는 있어. 미국 가. 왜 국내에 꼭 대학을 가야 되냐고.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으면 외국 나가서 대학을 가세요. 가서 외국물 먹고 들어. 근데 우리나라 보통 대학에서 유학 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는 아이들은 보통은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4년 이내 졸업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저걸 뭐지? 조기 졸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해요. 할 수만 있어. 학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너네가 평균 평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너네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의 개수가 학기마다 늘어나요. 좋은데. 그럼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최고 점수로 받았던 건 한 학기에 24학점도 들어봤어. 오, 그럼 많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점수는 18학점입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올해 높았어? 그러면 다음 학기에 21학점을 열어줘. 또 높았어? 그러면 24학점을 들어줘. 그러면 계속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조기 졸업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기 졸업할 수 있는데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했거든. 먼저 다 왜요? 끝내는 거네. 한 학기 일찍 졸업해서 뭐 하게? 오 간지. 여행.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학교에서 장학금은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돈 장학금 나와. 받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봐봐.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 졸업을 가을 학기에 졸업하면 나만 졸업해. 이제 한 명? 아니지. 몇 명 졸업하긴 하는데 우리 과에서 나만 졸업해. 약간 왕따다는 느낌이거든. 굳이? 한 학기 일찍 졸업한다고 다르지 않아. 근데 미국은 1년 조기 졸업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 미국 가시면 어학 우리가 랭귀지 스쿨이라는 거 있죠. 보통 6개월 안에 끊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 중국에서 온 애들은 보통 12개월이 걸려요. 우리나라 애들은 알잖아. 가시면 미친 듯이 공부해. 6개월 안에 끊어.
대학교 3년 만에 졸업해. 와. 근데 졸업을 하고 와도 우리나라 졸업한 애들보다 빨리 졸업했죠. 6개월. 잘 생각해보면 미국은 가을 학기 졸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끝내고 가서 랭귀지 스쿨 들어가면 정상 입학하는 겁니다. 정상. 여름 학기 입학이니까. 그걸 맞춰. 그리고 3년 안에 끝내는 거죠. 돌아오면 우리나라에 가을 학기에 도착하는 거고 그러면 애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죠. 친구들은. 시기가 다르네.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나라 수능을 보는 시기에 미국 SAT를 신청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 유학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것도 좋아. 미국에 가서 너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사업하고 싶다며. 네. 미국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사업해. 미국 가서 이제 물 사업해서 아프리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인구수가 많죠. 오 예. 너네가 나중에 대학을 다니시는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잖아. 만약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논문을 낼 때는 소셜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점수대가 있어요. 논문마다 점수대가 있거든요. 보통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소수점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들 있죠. 너희들도 알고 있는 네이처. Nature. 그렇지. Yes. 타임스는 새끼 그냥 잡지고 저널이 아니잖아. Journal. 네이처, 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 그 유명한 잡지 두 개가 있습니다. 네이처하고 셀이 있는데 네이처하고 셀은 점수대가 30점대예요. 거기다 논문 하나만 내면 점수가 30점입니다. 거기에다 논문을 낼 수 있는 너네 실력을 갖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도 나와요. 오, 야 인생 한 방이야. 그냥 논문에 올리네 그냥. 그러니까 꼭 국내 국한에서 대학을 생각하지 마. 친구가 안 야 좋아. 우리 엄마랑 개구리였어. 사실 너네가 연구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나가시는 게 더 좋아요. 왜 사업하고 싶어? 그 너네가 갖고 있는 연구비 자체의 값이 다르죠. 미국에 있는 주 자체가 주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우리나라의 전체 금액보다 크잖아. 근데 미국은 주마다 하나의 주립대를 갖고 있죠. 그치? 한 개 이상의 주립대를. 그래서 그 주립대에 들어가시면 그 주립대는 당연히 주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줘.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연구비가 큽니다. 큰 돈.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 알겠어? 이상한 연구 저 한다고 하지 말고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미국 가서 사업해 이 새끼야. 그걸 보면. 이제 짐바브웨 랭귀지 가서 스쿨은 뭐 대학 안에 있는 하늘에 거죠. 네? 대학 안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 유명한 학교 중에 그런 데 있잖아. 서강대학교에 보면은 서강대학교 어학당이라는 데 있죠. 네. 서강대학교 안에 있는 거잖아. 아유, 똑같아. 미국은 랭귀지 야야야야 흔들지 마. 앉아 이 새끼. 야야 이따 너네. 앉아 그냥 그대로. 가 놀러 가. 자 반갑습니다. 이게 개웃기네. 자 F 프라임 X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귀찮은새끼가 나왔어. 그치? 뭐 해야 돼? 우리 조립제법 해야 되죠. 뭐? 위에 또왜 조립제법이? 점차잖아. 짜증내지 마세요. 그지야. 괜히 이렇게 했네. 바꿀걸. 4로 빼고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 되죠. 막 네. 아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마이 2 버프 0 됐네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되네. 네. F 프라임 X는 네. 됐어? 네. 자 표를 여기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이쪽에다 그리죠. 차라리 X 지금 근데 얘가 마이너스 얘가 2 F 프라임 X 0 0 fx 이렇게 될 거고 뭐 마이너스 1하고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값은 2의 값은 이거고요. 마이너스 1의 값은 16이네요. 됐지? 네.
자, 얘보다 더 작은 거를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얘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어차피 이 새끼가 보시다시피 양수고요, 무조건. 이 새끼는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음수.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1과 2 사이에 같은 걸 집어넣어도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또 음수. 음수. 그럼 이 새끼는 양수.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걸 갖고 그래프를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16하고 마이너스 11. 심각한데. 이번에도 비율은 포기해야 돼요. 뭐 비율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비율은 적어요. 어쩔 수 없고요. 비율이 13이다. 13, 15. 15니 칸칸에 15니까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여기 와서 멈추시고, 그니 네. 네. 이렇게 와서 13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걸려서 다시 올라가시네. 그지같이 생기긴 너무 뚱뚱해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어요? 네. 약간 그 털과 비슷한 모양. 뭐라고? 그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그 꼬불꼬불해진 그 잔머리 같이 생긴 그래. 뭐라고? 베개에 떨어져 있는 머리.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거니까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12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 형태를 갖겠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을 가져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 가는 건 너네도 보이실 거고, 됐니?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시는 거죠. 1에서 변곡점인데 1일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일 때 0이네요, 정확하게. 1을 두니까. 그래서 1에서의 변곡점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됐니? 1에서의 변곡점의 기울값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6짜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새끼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알 수 있다고. 됐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 3차 함수 그래프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몇 개 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볼 3차 함수의 패턴은 사실은 x 세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a 값이 사실 양수면요, 그래프가 일반적인 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증가. 결국 a 값이 양수면 숫자 값을 계속 넣으면 어딘가부터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 값이 음수면 안 되는 수 안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그래프도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는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0인 새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는 아까도 그려봤지만 아닌 새끼가 있었죠. 변곡점에서도 기울기가 1이 아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두 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근데 4차 함수는 얘기 상황이 조금 4차 함수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되면 a 값이 양수면 일반적인 패턴은 W의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 W 형태는 이쪽이 좁을 수도 있고 이쪽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상관은 없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W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이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새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쪽과 이쪽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새끼도 있죠. 이렇게 봤냐? 이해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려갔다 올라가시는 형태의 그래프는 맞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엔 x의 4제곱값처럼 이 세 개의 점이 다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2차 더 좁죠. 더 좁고. x의 4제곱 형태니까. 참수 같다.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형태의 형태를 보통 띄는데 그것 중에서 이쪽이 튀어나온 경우 아니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경우, 그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참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 사실 도함수 이거 했잖아, 네. 그치? 그러면 이쪽은 생각할 것도 없어. 플러스야. 얘가 양수니까 맨 끝은 플러스야. 그렇네. 됐어? 네. 100만 넣으면 무조건. 근데 만약에 3개짜리야. 3개짜리면 어떻게 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더 쉽게.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 형태 패턴이 이렇게 되니까. 0이 되는 구간의 개수가 만약에 4차인데 3개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갖게 될 거고, 그렇죠. 3차 함수인데 2개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저 숫자를 넣어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차인데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디서 겹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어디서 겹치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중근이시죠? 그치?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좀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거기 있는 오늘 설명한 게 여기까지 꼭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5-2, 5-3, 5-4에 있는 그래프를 니네가 진짜 다 그려보셔야 돼요. 꼭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다 그려보시고 그래프의 모양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우리는 고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5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거, 6차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거죠. 도함수가 인수분해만 잘 되면. 그치?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5-5번 얘기만 잠깐 하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네. 오늘 숙제가 별로 없겠네. 겁나 즐겁겠다. 5-7번까지 헐. 유제 문제가 없죠. 자, 기본. 그나마 좀 쳤어? 어. 자, 끝. 정말 좋아. 대신 요 그래프